포항 호미곶. 우리의 소중한 지질유산을 보호하고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특공대가 떴다.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직접 알아보고 우리의 지질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함께 지질 탐험대가 되어 아름다운 호미곶을 지켜볼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출명소. 언제 찾아와도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이곳은 한반도 호랑이의 꼬리 호미곶 해맞이 광장입니다. 포항의 대표 랜드마크 상생의 손이 있는 바로 이곳은 호미곶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탁 트여 있는 게 가슴까지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바다 풍경을 감상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보다 특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제가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호미곶 대작전인데요. 아주 중요한 임무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 탐험대원이 되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볼까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곳은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안내센터. 도대체 호미곶 대작전이란 뭘까? 곳곳에 놓여있는 단서들을 살펴보며 미션을 추리해보는 이재 리포터. 오호라! 호미곶을 지킬 지오 특공대를 모집 중이라는 단서 발견. 과연 호미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호미곶에 왔는데 이곳에 사실 저는 뭐 해맞이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표 이 상생의 손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다름 아닌 호미곶 대작전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호미곶 대작전은 이 미션 키트와 돋보기 볼펜으로 할 수 있는 아날로그 미션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호미곶 광장을 다니면서 곳곳에 숨어 있는 힌트도 찾고 돋보기로 어떤 정답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지질공원을 탐험할 수 있는 그런 미션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한번 탐험대원이 되어서 무언가를 이렇게 샅샅이 둘러보면서 더 호미곶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시다시피 호미곶 광장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국가지질공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국가지질공원의 생태 환경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이런 구석구석 볼 수 있는 미션 체험을 만들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도 오늘 한번 이렇게 호미곶 대작전의 그 탐험대원이 되어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됐을까요? 네. 네, 호미곶 대작전 출동! 국가지질공원인 호미곶을 탐방하며 우리의 귀한 지질유산에 대해 배우고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오늘의 미션. 탐험 대원들과 함께 출발해 볼까요? 굵은 암석, 일자 굵은 암석입니다. 자, 그럼 우리 탐험대가 해결해야 하는 미션은 뭘까요? 지금 비밀을 찾는 열쇠를 네. 찾아야 되는데 이 깃발을 찾아서 깃발에 해당하는 숫자를 알아야지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네, 노란 깃발을 찾아야 돼요. 노란 깃발이 어디 있을까? 등배강. 약간 방탈출 게임 느낌도 나긴 하잖아요. 네. 저기 갈림길 쪽이려나요? 모녀 탐험대와 함께 미션을 해결 중인 이재 리포터. 도움이 돼야 할 텐데요. 여기예요? 여기에 깃발이 있어. 찾았다. 5번. 이게 일단 자동적으로 걷다 보면은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참가자들이 각자 미션을 수행하는 사이 호미곶 대작전 탐험대장을 맡은 김영미 지질 해설사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저 호미곶 광장이 하나의 단공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마침 날씨까지 좋으니까 이 바다 풍경이 평소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해요. 충분히 그렇죠. 호미곶이 참 소중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이곳에 더 신비로운 것들이 숨어 있다면서요. 네.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네, 바다 계단을 해안당구라고도 하는데요.
해수면의 변화로 파도에 의해서 지층이 침식되는 파식대가 계단 형태를 이룬 거예요. 이곳 호미반도의 구룡포를 거쳐 경주까지 잘 발달했습니다. 자, 바다 계단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네. 여기 보면 일단 2단, 3단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렇게 계단 모양을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바다 계단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너무 네. 신기한데요? 호미곶 광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바다 계단의 한 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바다 계단을 지키는 수호신, 일명 소맷돌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호미곶 광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바다 계단을 지키는 독수리가 있답니다. 바위 속 독수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머리도 그렇게 컸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 의심의 여지 없이 저거는 독수리가 맞는 것 같아요. 저거는 네. 그러니까 독수리 바위인 거죠? 그렇죠. 바다 계단을 지키는 독수리 바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다 계단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진짜 바다 네. 계단을 지켜주는 수호신까지 있으니까 네. 저 호미곶이 든든하겠네요. 네. 너무 신기하다. 모르고 보면 그냥 바닷가 바위 하나였을 텐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알고 나니까 호미곶의 해안도 독수리 바위도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의 호미곶 탐험대는 미션을 얼마나 해결했을까요? 이재 리포터도 탐험대로 복귀. 호미곶 센터에서 10까지 한다. 네. 책상 2층 책상. 문을 닫을 때 별 072호를 눌러줘.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데 망설임 없이 지도에 답을 표기하는 남학생부터 가족 참가자까지 모두 막힘없이 미션을 해결하는데요. 이재 리포터 웃는 게 아니죠? 여기 빠지는 글자. 서울이 지금 10시니까 네. 서울에서 10시 반. 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혹시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해양 열파. 네, 맞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여기 카드에 현지 형식으로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정답 도와드렸죠? 미션의 최종 정답인 해양 열파는 바다의 폭염을 뜻하는데요. 해양 열파로부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해녀들이 채취한 미역으로 만들어 있는 비누고요. 그래서 이거 맞추셔가지고 여기 선물로 비누 드리고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선물 탔어요. 정답 완성. 성공. 네. 우와. 이렇게 임무를 완수하니까 선물까지 받고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한번 나와 보시니까 탐험을 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바다와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또 알게 되고 지질에 대해서도 배움도 있으니까 무척 유익했고요. 또 아이들도 즐거워해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것보다 금방 이제 미션 해결하면서 산책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정해주신 미션 난이도가 가족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서 사실은 막 고군분투하면서 다녔는데 결국은 다 해결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오히려 좀 더 남을 수 있는 여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소중한 우리 땅. 우리들의 보물 호미곶 지질공원으로 놀러오세요. 지역의 보물을 넘어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질유산.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인 호미곶을 앞으로도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1973년부터 2023년까지) 50년의 시간 동안 경주 남산의 문화유산들은 어떤 변화를 겪어왔을까요? 경주 남산의 50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 그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경주문화관 1918
오늘 이곳에서는 문화유산 전문 안장원 사진작가가 찍은 경주 남산 50년의 기록이 전시됩니다. 우리 안장원 선생님께서 1973년부터 경주 남산을 50년간 사진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만여 점을 담고 시대적으로 50년이라는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던 시간에 우리 신라문에도 30주년이 돼서 30주년과 50주년을 맞춰서 경주 남산을 통해서 남산을 또 새롭게 보는 시각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장원 작가는 경주 남산 촬영을 시작으로 문화유산 전문 사진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50년간 찍은 5만여 점의 사진 중 총 50여 점의 남산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사진으로 좀 찍어보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경주 남산이 가장 그 불교 문화 유적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1973년 7월 여름방학 때 경주 남산을 제가 처음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남산에 매료돼서 많은 사진을 찍게 됐고, 그 시절 찍은 사진서부터 그 이후로 금년에 이르기까지 벌써 만 5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뜻도 있고,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나 하는 것도 좀 보여주고 싶고, 그런 의미로 이번 전시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녀 경주와는 연고가 없었던 안장원 작가는 한동안 서울과 경주를 오가며 사진을 찍다가 이후에는 약 20년간 경주에 머물며 남산 사진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어떤 이유로 남산을 찍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다가 우연히 그 절터를 우리 막영지로 쓰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작은 돌부처가 그 돌부처의 미소에 제가 매료가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한두 군데겠느냐,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경주, 특히 남산에는 많은 그런 그 절터도 있었고 불상도 있고 탑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경주 남산을 처음 택한 것인데 세계의 불교 문화 유적까지도 이제 살펴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곳이 경주 남산이지요. 50년간 찍은 남산의 사진 중에 이곳에 전시된 사진은 총 53점. 5만여 장 중에 사진을 골라내는 작업 또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사진을 선정했을까요? 50점을 선정한 이유는 물론 첫째는 전시장의 그 규모 이런 걸 감안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와 과거의 모습을 어떻게 비교를 해줄 것이냐, 두 사진을 같이 놓고 비교하면 좋은데 그러면 50점 가지고는 뭐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에 맞게 50점을 선택을 하고 이제 이 작은 설명용 사진을 옆에 붙여서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이제 생각을 하고 50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과거 사진에서는 최근의 모습을, 최근 사진에서는 과거의 모습을 덧붙여 놨는데요. 촬영 날짜까지 표기해 놨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달라진 문화유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첫 장소부터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 촬영한 날짜와 시간까지도 전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모했는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작품이 갖고 있는 그 의미라든가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제 취향이겠죠. 제가 좋아하고 제가 사랑하고 제가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대상들을 뭐 고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73년 7월 남산에 처음 오른 이후로 안장원 작가는 사진을 찍은 날짜와 시간까지 기록하며 그야말로 남산의 역사를 한 장 한 장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남산을 돌아볼 때는 그 거의 관리가 안 된 상태였고, 길도 없었고 안내판은 물론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찾아다니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손 타지는 않았으니까 상태는 비교적 괜찮은 경우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이끼 속에 묻혀갖고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요즘 문화재 관리를 열심히 해온 덕분으로 최근에는 비교적 그 이끼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변화되는 모습 같은 것들이 제 사진 속에 나타나고 있고, 경주 남산이 야외 불교 박물관이라 불리는 이유를 새삼 실감하게 되는 사진전인데요. 50년간 애정을 쏟아부은 경주 남산은 안장원 작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경주 계신 분들 또는 경주 지역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은 큰 복을 받고 사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주 남산에는 우리가 불교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불교 미술에 관한 많은 작품들이 남아 있어서 남산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남산에 오르시면서 이런 유산들과 서로 마주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마음자리가 훨씬 더 편안해지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내줄 겁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70년대부터 지금까지 50년 남산의 역사를 시간여행하듯 만나본 기분인데요. 안장원 작가는 이번 전시가 경주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길 바랄까요? 우리가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화적 유산들을 잘 가꾸느냐에 따라서 후세 사람들도 충분히 이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난 우리 책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가 특별하게 뭐 멋있다든가 아름답다든가 또는 아주 귀중한 그런 장면이라든가 뭐 이렇다기보다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특히 우리 신라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신라인들이 정신의 소산이 우리 남산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관리하면은 우리 문화가 향상되는 것이니까요. 뭐 그런 좋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장원 작가가 기록한 남산의 50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6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주말 전시 나들이 어떨까요? 때이른 더위에 기온은 상한가, 입맛은 한가 치는 요즘. 베프리카의 이른 여름은 달갑지 않아도 덕분에 더 빨리 땡기는 시원한 녀석들은 반갑다. 남산의 맛. 아름다운 음식? 그러니까 여름인 것 같아요. 시원하고. 그러니까 여름이면 찾을 것 같아요. 눈치 없이 찾아온 성질급한 무더위를 속 시원하게 몰아낼 본격 더위 사냥 메뉴들. 얼른 진행시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 맛.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북적이는 손님들이 증명하는 맛집의 기운. 역시 후회 없는 여름의 대명사 냉면이다. 특히 이곳은 54년 내공을 자랑하는 평양냉면 전문점으로 대구에서도 냉면하면 확신의 1티어로 손꼽히는 곳인데, 면이 엄청 쫄깃해 천국 온 거예요. 제가 평양냉면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맛있네요. 국물이 되게 개운하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슴슴한데 그런 맛에 약간 더 땡기는 맛? 제가 97년부터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일하다가 2009년도에 이제 아버지한테서 가게를 네가 해봐라 하면서 이제 전부 인수를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냉면집 하다가 내려온 집은 저희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부심을 가지고 명성을 유지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한결같이 부지런히 하루를 여는 냉면 노포. 이른 아침부터 장사 준비에 분주하다. 아침에 출근하면은 제일 먼저 야채나 뭐 고기나 재료 손질한 다음에 반죽해가지고 손님 오시면 이제 반죽 그 냉면 해가 내리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재료 국내산 한우 양지, 그다음 파, 양파, 마늘, 파뿌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기를 넣고 난 다음에 1시간 반 끓입니다. 시간과 정성이 만드는 깊은 국물과 어우러질 메밀면. 원래 식감이 거친 메밀이지만 여러 번 반죽을 반복해 평양냉면 특유의 부드러운 면발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면발은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탱글탱글하게 거듭나 손님상에 나갈 준비 완료. 마지막으로 갖은 고명을 하나씩 쌓은 뒤 필살기 육수를 부어주면 구수한 메밀향과 육향 가득 냉육수의 하모니 평양냉면 완성이다. 초면에 낯가림이 심하고 진입 장벽이 높지만 한 번 맛들이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계속 생각난다는 마성의 평양냉면. 기분 좋을 정도의 차가운 육수로 먼저 입안을 적시고 후루룩 목 넘긴 좋은 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평양냉면에 대한 진정한 예의. 특히 이렇게 세월이 쌓아온 이 집만의 깊은 맛을 애정하는 오랜 단골들도 많다는데, 5년에 이제 냉면 맛이 여기는 좀 독특하지. 전통이 있으니까. 처음에 창업한 방수영 씨라고, 지금은 돌아가시고 지금 아들이 하는데 그때부터 다녔으니까 60년 다녔죠. 그 다음 육수가 별미입니다. 인삼을 우려가지고 했으니까 아주 맑고. 아버님이 북한 북한에서 실향민이셔가지고 북한에 냉면 먹고 싶어서 뭐 항상 오시는 곳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또 따라오게 됐습니다. 대구에 뭐 어디 냉면 중에서 이 집이 제일 고향의 맛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반세기 넘게 한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노포의 원동력은 수십 년 동고동락해온 직원들 덕분이기도 하다. 사장님도 좋고 역사도 오래되고 그래가 손님도 많고 이래 오래 하게 됐습니다. 이제 손님들도 가족 같아요. 그리고 또 다 아는 얼굴이니까 익숙해서 좋고. 대구에서만 50년 넘게 해서 3대, 4대 오시는 손님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홀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먹어봐야 이 맛을 압니다. 거창한 수식어가 필요 없다. 요란한 믹서 소리가 마중 나오는 두 번째 여름 그 맛은 티 없이 뽀얀 자태, 활용점정 고명을 더해 고소하면서도 시원한 또 다른 여름의 대명사 콩국수. 특히 이곳은 30년 가까이 뚝심 있게 오로지 한 우물 콩국수 외길만 걷고 있는 말 그대로 콩국심 좀 있는 식당이다. 콩국수 오직 한 가지만 1년 내내 사계절 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줄을 서갖고 먹을 정도로 한 번호가 아주 줄을 길게 갖고 먹을 정도 손이 많고, 식당 가득 면과 혼면 일체된 손님들. 대부분 하루에 낙 점심을 즐기러 오는 근처 직장인 손님들이 많다는데, 여러 집에 먹어봐도 이 집만큼 고소하고 담백한 그런 맛을 이 집만 느낄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잡다한 냄새도 나지 않고 굉장히 하여튼 건강을 먹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국내산 콩국수는 여기다. 콩국수 맛에 구하는 고소한 콩물. 내일 낮 시간 다음날 판매할 콩을 미리 삶아 차갑게 식혀둬야 한다. 콩은 영양콩을 쓰고, 콩은 아주 크지도 않고 중간 크기의 콩을 씁니다. 국산. 한여름에는 100인분 솥에 콩을 두세 번 삶아야 할 정도로 손님이 몰린다는 식당. 주 재료인 콩에 혹시 불량이 있을까? 하나하나 검사하는 사장님의 정성이 믿고 먹는 콩국수를 만들고 있다. 영양소 구입하는데 일단 콩을 구입해 갖고 오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해서 안 좋은 콩이 있으면 다시 돌려보내고, 그래서 손님들에게 최상의 이제 품질로 콩을 삶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입을 모아 찬양하는 찐하고 구수한 콩국물의 비결. 먼저 때깔 좋은 국산 백태콩을 푸짐하게 듬뿍 담아주고 여기에 볶은 땅콩과 깨를 같이 넣어주면 고소함은 더하고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까지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환상적인 콩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하나 더, 미리 콩을 갈아 놓지 않고 주문 즉시 갈아 나오기 때문에 콩국물의 신선함의 상징 기포가 퐁퐁 떠 있는 것이 바로 그 특징이다. 이제 다 된 콩국물에 호로록 면치기 하기 좋은 면발을 빠뜨릴 차례. 차가운 냉수에 쫄깃하게 정신이 번쩍 든 면발 위로 진득하게 콩물이 내리고 활용점정 고명들이 자리 잡으면 맛있어서 고소하고 싶은 유죄 콩국수 완성. 국물이 콩 라떼처럼 부드러워요. 적절하게 묽기 때문에 목 넘김도 되게 깔끔한 편입니다. 이렇게 고소한 맛이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친구들도 국물이 진하고 되게 좋아하네요. 식당 규모는 크지 않지만 면 삶기, 콩물 만들기, 서빙 등 철저한 분업화로 바쁜 점심시간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부업. 같은 자리에서 오랜 세월 콩국수 외길로 다져온 내공 한 그릇이 손님상에 도착하고 대식가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푸짐한 콩국수에 단짝인 새콤한 깍두기와 풋고추를 곁들이면 직장인의 금쪽 같은 점심시간이 무지하게 행복해진다. 쫄깃하다 캐는 하여튼 씹히는 맛이야 좋아요. 맛이 우리 입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여름의 맛. 이른 더위 놀란 가슴 언제 먹어도 후회 없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여름 그 맛으로 달래보자. 이제 본격 더위 사냥을 시작할 시원한 녀석들 다가올 한여름도 잘 부탁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입니다. 지난 5월 27일, 28일 이틀간 이곳에서 광주 MBC 2023 영산강 그란폰도가 열렸는데요. 그 뜨거웠던 현장의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그란폰도는 비경쟁 방식의 자전거 마라톤 대회를 뜻하는데요.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시작돼 자전거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2023 영산강 그란폰도는 첫째 날엔 개인 기록 경쟁 부분인 ITT가, 이튿날에는 장거리 비경쟁 부분인 그란폰도가 진행됐는데요. 경기를 하는 것보다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접수 경쟁이 심한 그란폰도. 호남권에서 최초로 열린 이번 영산강 그란폰도에도 1,4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그란폰도 처음인데요. 우리 3, 4, 5 가족들하고 힐링하려고 참가했습니다. 비 오니까 오늘 너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이에요. 비 온 날 처음 타보거든요. 굉장히 설레고 떨리고 그럽니다. 여기가 영산강이 호남인들의 젖줄 아니겠습니까? 이 영산강을 달릴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설레고 그럽니다. 설렘을 가득 안고 각자의 방법으로 몸을 풀자 드디어 개막식이 시작됐는데요. 대회를 준비한 분들도 떨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이 강바람, 시원한 강바람을 가르며 마음의 휴식 그리고 힐링을 갖기 바라고요. 이 영산강 자전거 대회가 더욱 발전해서 시민들에게 보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산강 중심 도시 나주에서 이렇게 개최가 된 것을 정말 환영하고요. 전국의 라이더 여러분들이 영산강의 멋을 느끼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광주에서도 이런 대회를 해야 됩니다. 욕심납니다. 광주에서도 개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두 안전하게 자전거 완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산강 그란폰도 화이팅! 2023 영산강 그란폰도가 지금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드디어 2023 영산강 그란폰도가 시작됐습니다.
영산강 그란폰도는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을 출발해 나주호, 만봉저수지, 죽상교차로를 지나 다시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으로 돌아오는 코스인데요.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나주 혁신도시.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는 인구 4만의 신도시를 지나면 나주호 코스에 진입하게 됩니다.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나주호. 자전거로 달리는 기분은 어떨까요? 나주호 코스쯤 되자 슬슬 선두그룹이 나뉘기 시작하는데요. 그란폰도는 비경쟁 대회라 보통 완주의 의미를 두지만 나주에서 열린 첫 번째 대회다 보니 기록에도 욕심을 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달리고 달려 드디어 제2보급소에 도착하기 시작한 참가자들. 제2보급소는 오르막 경쟁 구간 바로 앞에 위치해 많은 참가자들이 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 박지선이 출동했습니다. 지금 이 보급소는요, 아주 우리 라이더분들로 바글바글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수분도 보충하고 에너지도 보충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오르막 경쟁 구간 제대로 달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경쟁 구간이 코앞인데요. 예. 어떻게 뭐 각오가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니 바나나는 이렇게 열심히 드시고 각오도 없으면 어떡해요? 예.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바나나로 배 채우시고 저쪽 가서 이렇게 에너지 음료 드시고 쥐도 한번 쫙 푸시고 네. 경쟁 구간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알라 질러? 네? 안전한 라이더, 즐거운 라이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How do you feel? 나이스. 그럼요. 우리가 말은 안 통해도 이렇게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기분 좋아요? Happy? Are you happy? Yes. 아니 대체 오르막 경쟁 구간이 뭐길래 이렇게 파이팅을 하냐고요? 비경쟁 대회인 그란폰도의 유일한 경쟁 구간. 오르막 경쟁 구간은 총 6.7km의 구불구불한 오르막길을 오르는 구간인데요. 가장 빠르게 오르는 남녀 각각 한 명에게만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오르막 코스에는 조금 더디게 좀 시간이 가긴 합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어떻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보여드릴 텐데 허벅지가 터질 것만 같았던 오르막 경쟁 구간이 지나고 이제 영산강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달리는 참가자들. 그리고 참가자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까지. 다른 그란폰도 1년에 두세 개씩 나가보면은 1회 그란폰도 치고는 참가 인원도 많고 또 날씨에 대해서 참여율도 많고 현재 진행 방법은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1회 강주 MBC 영산강 그란폰도 화이팅 하십시오. 무사한 주 하십시오. 대회장에서는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 공간도 마련됐는데요. 특히나 자전거처럼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는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영산강변로 코스만 지나면 드디어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과연 첫 번째로 결승점을 통과하는 참가자는 누가 될까요? 네, 영광의 주인공은 울산의 김진수님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국내에 열리는 그란폰도가 서로 누가 오르막을 많이 넣나, 누가 상승고도 획득고도를 많이 집어넣나, 약간 그런 경쟁을 저는 좀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영산강 그란폰도는 코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누구나 와서 즐겁게 충분히 완주가 가능한, 컷오프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 그런 코스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영산강과 주변의 경관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달릴 수 있었던 2023 영산강 그란폰도. 완주를 한 혹은 완주를 하지 못했더라도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안전한 이제 운영이랑 좋은 코스로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회 자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더 즐겁게 탔던 것 같습니다. 나주에서 이렇게 대회 만들어 개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산강 그란폰도 파이팅!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었던 자전거 축제. 내년에는 저 박지선 참가자로 돌아올게요. 가능성도 봤고 그리고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더 이번에 좀 약간의 터덕터덕한 부분이 있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 다 보완하고 하면 더 좋은 행사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 영산강 그란폰도 하이라이트 중계 박지선이었습니다.